캐나다 서부를 덮친 열돔이 조만간에는 미국 서부까지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은 섭씨 54도를 웃돌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가운데 매우 드문 혈전 현상이 비정상적인 항체와 혈소판 단백질의 결합으로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 서프사이드의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어제 소방당국은 생존자 구조 수색 작업을 종료하고 유해 수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된 학생 비자의 체류기간 제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서울 코엑스 광장 전광판에 실감나는 파도 영상으로 화제를 끌었던 한국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로운 작품을 공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캐나다 서부를 덮친 열돔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에는 미국 서부까지 진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은 섭씨 54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예년 평균 기온을 훌쩍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화씨 130도, 섭씨 54.4도를 찍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폭염 기록이 재현되는 건데 데스밸리는 매여름 폭염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달 16일에는 화씨 124도, 섭씨 51.2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미 본토 최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서부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열돔 현상은 이번 주 들어 미 서부 내륙까지 기세를 뻗쳤고 토요일인 10일에는 위력을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부 사막지대인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과 네바다주 남부, 애리조나주 북서부에는 폭염이 담요처럼 덮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는 등 기상당국은 주의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당국은 지역 내 기온이 43.3도에서 47.2도에 이를 수 있다며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이번 열돔 사태는 기후변화의 후폭풍이라는 점에서 인재에 해당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기상학자인 헤이르티아는 현재 온난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천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지만 앞으로 기온이 섭씨 0.8도 더 오르면 극단적인 폭염이 5년에서 10년마다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해안에 상륙한 열대성 폭풍 엘사로 사망자 1명과 10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테일러 카운티 해안에 상륙한 엘사는 플로리다주는 물론 이웃한 조지아주에서도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0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잭슨빌 소방서는 이날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강풍으로 부러진 나무가 자동차 2대를 덮쳐 승객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풍속은 시속 50마일 약 80km에 달했습니다. 같은 날 조지아주 캠던 카운티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 킹스 해군 잠수함 기지에 주차된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군기지 건물 몇 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6일 밤 조지아주 해안 일대에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모든 주민에게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9년 조지아주 동부 해안에 전도됐던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 골든 레이호의 해체 작업도 엘사로 인해 이날 일시 중단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베이 일대에서는 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기상청은 엘사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를 거쳐 내일은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술을 이용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가운데는 매우 드물지만 혈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항체와 혈소판 단백질의 결합으로 이런 혈전이 형성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캐나다 맥메스터드 연구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가운데 매우 드문 혈전 현상은 비정상적인 항체와 혈소판 단백질의 결합으로 형성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술을 이용한 백신 접종자 중 일부에서 비정상적인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 항체가 특정 혈소판 단백질인 PF4에 달라붙어 혈전을 발생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이 희귀한 항체들이 왜 만들어지며 혈전을 유발하는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백신이 유발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겪은 환자 5명의 혈액 샘플과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 환자 10명의 혈액 샘플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이 유발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서 항체와 PF4의 결합이 훨씬 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과 존슨앤존슨의 제약부문 계열사 얀센 제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CDC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백신 접종자들이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현행 지침에 따르면 미국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 호테스 베일러 의대 교수는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가 백신의 효과를 피해갈 수 있다며 델타 변이와 관련해 CDC의 방침을 다시 검토하고 현재 권고사항이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CDC는 백신을 접종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중에서도 중증 사례에 대한 데이터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전문가들과 보건당국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은 백신 접종자들이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호테즈 교수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미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가정한다면 문제는 연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지금 CDC의 권고를 변경하고 무증상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고려할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신의 효능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기 때문에 CDC의 지침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백신교육센터의 폴 오피스 소장은 CNN 방송을 통해 무증상 접종 완료자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서프사이드의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소방당국은 생존자 구조, 수색 작업을 종료하고 유해 수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사실상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며 생존자 구조, 수색 작업을 중단하고 유해 수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방당국 측은 팬케이크 형태의 붕괴 탓에 잔해 속 빈 공간이 없었고 참사 2주가 지난 만큼 사람이 공기나 물, 음식 없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탐지견과 소리 감지 센서, 카메라 수색에서 초기 이후 잠재적인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니엘라 러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시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생존자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구조 수색 작업을 복구 작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작업을 공식 전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는 총 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빈 카바 시장은 오늘 시신 6구를 추가로 수습했다며 사망자는 60명, 실종자는 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행하기 가장 편리한 여권을 조사하는 헨리 여권지수에서 한국 여권이 3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일본 여권이 차지했지만 코로나19 규제 때문에 실제 일본 여권으로 여행 가능한 국가는 80여 개국에 못 미쳤습니다. 2006년부터 여행하기 가장 편리한 여권을 조사하는 헨리 여권지수에 따르면 가장 가치 있는 여권은 일본 여권입니다. 일본 여권은 세계 193개국을 비자 없이 또는 입국 즉시 받는 비자로 여행할 수 있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2개국의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고 한국과 독일이 191개국으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핀란드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이 190개국으로 공동 4위에 189개국의 오스트리아와 덴마크가 공동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헨리 여권지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여행의 접근성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헨리 여권지수에 따르면 일본 여권 소지자는 193개국을 무비자 또는 입국 시 받는 비자로 여행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규제로 실제 여행 가능한 국가는 80개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2위 싱가포르 역시 헨리 여권 지수의 192개 국가는 달리 실제 여행 가능한 국가는 75개국이 안 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걸 입증하는 코로나 백신 여권 도입에 나서고 있어 국가 간의 여권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여권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된 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 제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J1 비자와 언론인 비자 등도 이번 체류 기간 제한 조치 철회에 해당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한 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정책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각종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방해하는 규정을 식별하도록 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을 최대 4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일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 등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지역 출신들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었는데 이 정책을 철회한 겁니다. 이번 철회 조치는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교환 방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J1 비자,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 등에도 해당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규정에 대해 3만 2천 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99%가 반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이 오는 8월부터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죠. 민권센터가 이 소외된 노동자 기금 프로그램의 상담과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민권센터는 뉴욕주 노동국의 발표를 근거로 소외된 노동자 기금 프로그램 신청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와 자격 요건을 판별하는 사전 상담을 실시한다면서 향후 신청 절차와 양식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동포들의 신청 대행 예약도 미리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계속 뉴욕주에 거주했고 실업수당과 코비드-19 구호나 특정 연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2021년 4월 이전 12개월 동안 소득이 26,208달러 미만이고 동일 기간에 실직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불가 상황에 처한 노동자입니다. 신청자는 소셜번호가 없어도 1에서 4점까지 부여된 뉴욕주 신분증이나 뉴욕시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로 4점 이상을 만들어 신원을 증명하고 기타 뉴욕주 거주와 소득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식 신청 양식과 절차는 시행 직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권센터 상담 문의와 예약은 전화 718-460-5600이나 카카오톡에서 민권센터 채널을 검색하면 됩니다. 지난 1월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계정들을 차단당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당하게 검열을 받았다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AP통신은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차단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검열을 받았다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및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침묵을 강요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행위 등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액수 미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 위헌선언, 개정 복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르면 SNS 회사는 음란 컨텐츠나 자사 기준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몇몇 정치인들은 SNS 회사들이 해당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에서 이들 회사가 계정을 정지시키는 건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자유 등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에릭 골드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대 법대 교수는 수십 년간 인터넷 회사를 상대로 계정 해지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코엑스 광장 전광판에 실감나는 파도 영상으로 화제를 끌었던 한국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로운 작품을 공개합니다. 코엑스 광장 전광판에 실감나는 파도 영상을 선보였던 한국 디자인 디지털 업체 디스트릭트가 만든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에이스트릭트가 뉴욕에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공미술 작업 2점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웨일 넘버2는 이달 16일부터 26일 정오부터 자정까지 30분 간격으로 1분간 상영됩니다. 타임스퀘어 중심에 위치한 광장을 밝히는 약 1,400제곱미터 크기의 전광판 전체를 활용한 작품으로 파도 움직임에 따라 역동적으로 춤추는 고래의 형상이 입체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내며 초현실적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어 워터폴 NYC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4시간 동안 정시에 1분간 상영됩니다. 타임스퀘어 빌딩 외부 벽면에 4개 스크린으로 구성된 높이 102.5m의 전광판을 이용한 작업으로 적벽돌 건물과 철골 구조물 위로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대한 디지털 폭포입니다. 한편 코엑스 광장 전광판을 장식했던 웨이브는 도심 한복판에서 실제로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시원한 장면을 연출해 해외에서까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천 건 늘어나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전문가 전망치 35만 건을 상당폭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업자 수를 집계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4만 5천 명 감소한 334만 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확대와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4분기 실업률이 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이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식당이 거리와 보도 등 공공공간을 야외 좌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 도입된 아웃도어 다이닝이 최소 1년간 더 연장됩니다. 서명된 법안에 따르면 야외 공공공간에 위치하는 야외 식당은 모든 연방 및 주 지방 법률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지역 정부의 해당 공간의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사용한 메신저 리보액산 기술을 독감 예방 주사에 활용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이 독감 백신에는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썼던 mRNA 기술이 활용됩니다. 기존 독감 백신은 계란에서 배양된 불활성화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 효능이 40에서 60%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mRNA 기술을 적용하면 예방 효과가 94%에 달하는 코로나19 백신처럼 차세대 독감 주사의 예방률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엘파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자정께 매니투 스프링스의 한 주차장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차 안에 있던 총기를 발견해 격발,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차 안에는 숨진 아동의 엄마와 동생이 함께 타고 있었고 아이의 아빠는 마리화나를 사려고 차에서 내려 매장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학대와 방임으로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체포해 수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내내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적지만 소나기나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